오늘 제가 실버타운 원장 시절에 겪었던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아직도 심장을 저미게 만드는 기막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분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 길로 실버타운에 입주하러 오신 아내, 바로 그 집안의 어머니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자식들의 태도였습니다. 줄담배만 뻑뻑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진짜 웰다잉이 무엇인지,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건요, 절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필요했던 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함께 할게요, 따뜻한 눈빛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당신 덕분에 내 삶이 참 따뜻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품격 있는 연금술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순의 웰라이프입니다. 삶의 끝에서 만난 사람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좋은 상조회사 알아보고 내 자식들 싸우지 않게 유산 깔끔하게 분할해두면 죽음 준비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벽한 착각이에요. 오늘 제가 실버타운 원장 시절에 겪었던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아직도 심장을 저미게 만드는 기막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늦은 오후였어요.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실버타운 주차장으로 검은색 큰 근조버스 한 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3일장을 치르고 고인을 선산에 막 모시고 돌아오는 길이었던 거죠. 문이 열리더니 검은 상복을 입은 가족들이 우르르 내리는데, 그 뒤로 흰머리가 아주 고우신 어르신 한 분이 장남의 부축을 받으며 사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날 낮에 평생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발인을 마치고 그 길로 실버타운에 입주하러 오신 아내, 바로 그 집안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를 대면했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기력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은 채로 초췌하게 여인 얼굴을 하셔서는 사무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은빛 도는 흰머리에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하셨는데, 딱 봐도 한평생 부잣집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사셨을지 눈에 선하더군요. 하지만 그날의 어머니에게서는 그런 화려했던 삶의 흔적을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옷차림도 표정도 몸가짐도 온통 무너져 내린 채로 그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초라하고 무력한 노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 극명한 대비를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정말 다 미어지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자식들의 태도였습니다. 장남은 어머니의 그 무너진 모습을 완전히 외면한 채 냉정하게 입주 계약 서류만 묵묵히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어머니 곁에서 손이라도 잡아주며 위로했을까요? 아닙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채 한쪽에 모여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딴 데만 보면서 줄담배만 뻑뻑 피우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방에 들어가신 어머니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갖다 드려도 수저 한 번을 안 주시고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이틀 사흘 물 한 모금 안 넘기시고 체념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결국은 저희가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사흘 만에 장남이 와서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퇴소하셨습니다. 나중에 퇴소 수속을 밟으면서 자식들에게 진짜 속사정을 듣게 되었는데요. 들으면서 정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평생 아주 크게 사업을 하셔서 자식들한테 재산을 골고루, 그것도 아주 넉넉하게 나누어 주셨대요. 자식들도 당연히 아버지가 가시면 누군가는 어머니를 모실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식들 태도가 싹 바뀐 거예요. 장남은 요즘 내 사업이 정말 안 좋아, 사업이 좀 피면 내가 모실게. 둘째는 우리 애가 고3 입시를 앞두고 있다, 우리 집에서는 모실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돼. 또 셋째는 우리 아내가 몸이 아파서 어머니를 모시기가 힘들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아무도 어머니를 안 모시겠다고 발을 빼는 겁니다. 심지어 재산을 제일 많이 물려받은 아들들마저 입을 꾹 닫고 있으니까 참다 못한 딸이, 아들들도 안 모시는데 왜 내가 모셔야 해?
하면서 싸움이 난 거예요. 결국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싸우다가 발인날까지도 어머니 거처를 못 정해서 장례버스를 타고 실버타운으로 그냥 밀어넣듯 모셔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한평생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재산을 남겼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날 가장 가깝고 소중했던 내 아내는 단 한 곳도 갈 곳이 없어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다는 이 서글픈 현실을요. 물론 자식들에게도 말 못한 사정은 있었을 겁니다. 남의 가정사를 두고 손가락질하며 100% 잘못했다고 욕할 수만은 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진짜 웰다잉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건요, 내 장례식 멋지게 치를 돈 마련해두고 재산 상속 비율 기가 막히게 쪼개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떠난 뒤 남겨질 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특히 평생을 내 곁을 지켜준 소중한 배우자의 남은 삶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미리 들여다보고 건강하고 온전할 때 가족들과 함께 끊임없이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격 있는 죽음의 준비입니다. 그날 실버타운에 쓸쓸히 남겨졌던 어머니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건 번듯하고 좋은 새 방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도 아니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함께 할게요. 이 따뜻한 안심 버튼 같은 말 한마디, 자식들의 다정한 마음 따뜻한 눈빛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슴에 아주 아픈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 몇 개입니까? 아니면 으리으리한 부동산입니까? 내가 떠난 뒤에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당신 덕분에 내 삶이 참 따뜻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라는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것. 이 따뜻한 기억을 남겨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해 준비해야 할 가장 위대하고 품격 있는 연금술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순의 웰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